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구애의 손길을 2030, 이른바 젊은 청년층에게 내밀고 있는데 잘 먹히지는 않아요. 우리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2030과 또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측면도 있는데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한동훈, 천하람 구원 등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저는 제 운명도 구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예. 낙선한 사람에게 무슨 구원 등판 음. 뭐 잘 모르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2030 노래 부르는 것부터 그만해야 됩니다. 아. MG 이런 타령하는 것부터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일단 MG라는 게 말이 안 돼요. MG가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거든요, 거의. 예예예. 아니 20대 초반은 저도 말이 잘 안 통해요. 제가 음. 30대 후반인데.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넓은 세대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좀 버리고 음. 세밀하게 썰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030은요, 특별하게 뭐 특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음. 기본적으로 스윙 보터예요. 그냥 중도층이에요. 음. 왜냐하면 40대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조금 더 어떤 라포라고 할까요? 뭔가 이런 걸 형성해 하고 있고, 예. 6070 이상은 주로 저희 당하고 음. 국민의힘과 뭔가 이런 유대를 형성을 많이 하고 음. 계세요. 근데 2030은 아직 특정 정당이랑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별로 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도층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030 잡으려면은 뭐 학교 가 가지고 총학 학식 먹고 뭐 음. 치맥 먹고 그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까놓고 말하면은 그냥 중도층이 좋아할 만한 거를 잘하면 음. 2030도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중도층 확장에는 오히려 재를 뿌리면서 막 김재원 최고위원 음. 이상한 소리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치맥 100번 먹어 봐야 이거 아무 효과 없다.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도 확장력 있는 정치를 하면 2030은 음. 자연스럽게 같이 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 세대를 겨냥할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좀 어느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 음. 정책적으로는 해야겠죠. 예를 들면 예. 부동산 문제나 음. 뭐 결혼하기 어려운 문제나 뭐 직장 잡기 어려운 예. 문제들, 뭐 초기 육아 문제 이런 건 해야 음. 되겠지만은 그런 본질적인 정책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치맥 먹고 학식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천하람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재원 최고 계속해서 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어 이제 정광훈 목사가 보수를 천하 통일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기도 해요. 본인 눈에는 정광훈 목사가 은인이겠죠. 말하자면 본인 정치 인생에 '아 이거는 정말 로또를 맞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지 예. 않고서는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최고위원 되는데 혁혁한 지지층이 대줘왔다. 저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인제 접하고 들었고 뭐 그게 거의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재원 최고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데 정광훈 목사가 "이리 예. 그랬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정치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음. 좀 저는 인제 저도 인제 신인 정치 지망생으로서 보면 정치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아 이렇게까지 정치해야 돼? 좀 너무 비굴하지 않아?' 예. 그리고 정광훈 목사라는 사회적 위치가 음. 일반 상식에선 좀 벗어나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분과,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인데 예. 그분과 걔를 같이 하면서 집권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의 가치에 음. 동조하는 건가요? 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중도층에 대해서 잡으려면 이런 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래서 저는 김재원 의원 자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은혜를 갖기 위해서 예. 본인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정광훈 목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 은혜를 듣기 예. 좋은 소리 딸랑딸랑 해 주는 것이고요. 음. 다시 인제 국민의힘 이제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인제 다시 정치인으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과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정치를 하면 자격이 없다. 어.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랜만에 맞는 소리를 한 음. 5년 만에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봐서는 예. 정말 김재현 최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윤리에 회부해서 예. 제명을 하든 징계를 하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그 정도까지 안 하면 음. 국민의힘 자체가, 왜 또 기준이 그래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는 양두구육. 예. 양두구육 그것 때문에 징계 회부해서 예예. 징계했잖아요. 윤리 회부해서. 음. 근데 또 왜 김재원 최고는 이런, 말하자면 희대에 할 수 없는 말을 한 사람을 그대로 둡니까? 징계해야 되나요? 음. 제명까지 해야 되나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저도 막 잘라 버리고 싶습니다만. 예. 근데 저는 정치인의 발언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당했지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원래 말로 하는 것인데
정치인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갖고 사법적으로 막 징계를 하고 제명을 하고 이래 버리면은 이게 악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대통령 비판했다고 징계한다, 뭐 한다, 뭐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정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발언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폭넓게 열어주려면 일관성 있게 열어줘야 되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사람 저도 잘라버리고 싶지만은. 네. 근데 이런 겁니다.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뭔 놈의 천하통일을 해요? 무슨 얼어 죽을 천하통일입니까? 저부터도 싫어해요, 정광훈 목사. 예. 정광훈 목사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 될 때 은혜를 입은 것도 맞고요. 저는 대구 경북을 굉장히 폄하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다음 총선에서 대구 경북에 어디 하나 골라서 출마할 걸로 거의 확실시 지금 예. 예견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계시는 국민들을 굉장히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구 경북은 세게 밀어붙이고 민주당 욕만 맛깔나게 잘하고 뭐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손잡고 가면은 좋아하겠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대구 경북 유권자를 정말 잘못 보고 있고 무시하는 처사다. 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잘 했어요. 이런 거 잘못됐다, 선 넘었다 예. 잘 했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윤리위보다도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윤핵관들이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우리 당 주류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은 저는 윤핵관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예. 뭐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예. 정치권 비슷한데 저도 똑같아요. 발언을 가지고 윤리에 해부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건 꼭 윤리뿐만 아니라 발언을 가지고 뭐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도 저는 반대인데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해당행위에 해당하느냐. 하지만 김재원 수석 최고는 집행 지도부로서 정광훈 목사와 2번의 실언을 하고 그와 어울려서 가치를 같이 하면 해당 행위에 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왜 해당 그러냐면 행위죠. 국민의힘은 그러면 정광훈 목사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당이냐라고 예.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게 해당 행위에 준한다고 보면 그건 윤리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주제 좀 이제 외교 안보 쪽을 좀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장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의를 갑자기 표했고 또 갑자기 또 조태용 주미대사가 안보실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또 주미대사가 비어 있어요. 근데 한 달 뒤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또 어떻게 아니 이게 잘 될까요? 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 행보를 보면요, 네. 난 답답합니다. 네. 뭐 이런 외교를 하지? 음. 외교 안보 부분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1년 동안 그냥 실수와 참사, 외교 예. 참사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 외국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어. 사고 칠까 봐. 뭐 그런 말들이 그런 많아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외교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방미를 한 달 앞두고 나서 안보실장이 전격적으로 네. 사퇴를 하고 예. 또 왜 주미대사가 이제 그 자리를 바로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예. 이런 거는요. 이제 보통 우리들끼리 얘기하면 국정 운영을 해본 사람들끼리는요. 예.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외교 안보는요. 다른 국정 운영도 나름대로 좀 안정적이어야 되지만 외교 안보는요. 더더욱 섬세하고 안정적으로 길게 예. 안목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한 달 남았다면요. 정말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예. 뭐 따지자면 외교 안보에서 미국을 방문하는데 한 달이라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볼 거예요.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거를 쭉 진행해 왔던 안보실장을 경질하고 주미대사를 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저는 또 방미를 앞두고 외교 참사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 뭐 이번에 어쨌든 저희 굉장히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한일 정상회담 예.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요. 뭐도 왔어?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일본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심지어는 독도는 일본 우리 영토다. 뭐 이런 그거 얘기까지 봤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수모를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예. 이 부분은 외교 안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결단과 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천하람 위원장은 저 윤석열 대통령과도 과거에 좀 친분이 있어요. 과거를 강조하시니까 예. 굉장히 좀, 지금도 이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왜 안보실장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안보실 1차장과의 갈등설도 있고 뭐 이게 레이디 가가 뭐 블랙핑크 공연이 보고가 안 됐다는. 근데 국민들이 이걸 납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질보다는 사임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뭐 좀 애매하지만. 네. 근데 사임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적극적인 만류를 하고 그렇죠. 예. 그냥 계속 일단 이거는 좀 끝내 놓고 얘기하자. 네. 그게 최소한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세 아니냐 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더 같거든요.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조태용이라는 이제 우리 주미대사가 사실 굉장히 좋은 카드이긴 합니다. 이제 외교 전문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비례대표가 됐고 또 주미대사가 됐고 차기 외교부 장관으로 올 거다라고 저희는 거의 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던 예. 인물인데 구원 등판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좋은 인물이지만 근데 애초에 잘 지적하셨지만 구원 등판이 지금 시점에 왜 필요하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마땅하게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태용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미대사가 해서 무난하게 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까지 미국에 있었고 예. 뭐 네트워크도 예, 좋은 예, 분이고.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가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떻게든 붙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천 위원장도 이 교체에 대해서는 크게 납득을 네.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은 정치권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뭐 괴담도 나오고 뭐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괴담은 아니고요. 예. 취재한 바로는 이게 이제 예. 여러 가지 루트로 취재를 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장과 1차관 김태호 1차관 일차장. 네. 1차장 이 네. 둘의 관계는 이제 상하관계가 분명한 관계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방미를 한 달 앞두면 보통 안보실장이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이게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예.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분을 한 달 앞두고 만류? 최소한 본인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예. 앉아 있어. 예. 보통 그러잖아요. 인수인계하고 가. 예. 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어떤 기업도 그렇게 하는데 이 국가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분을 사임하는 거 말리지 않고 즉각 교체했다. 1시간 만에.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제가 취재한 바는 그렇죠. 김태우 차장이 한일 정상회담 부분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들이 높았어요.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게 외교 라인과 김성한 안보실장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김태호 차장에 대한 어떤 좀 뭐 안 좋은 예. 어떤 의견들을 피력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힘겨루기가 들어간 것이죠. 근데 김태호 차장은 원래 누구 사람을 알려졌냐면 김건희 여사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김성한 안보실장은요,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초등학교 친구 직이죠. 50년 직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은 이 중체된 시기에 해명이 제대로 안 되는 사임의 요건이 예. 납득이 되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은 뭔가 알력 싸움이 뒤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실은 지금 정확한 말한 대로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는 이루어졌는데 예. 그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이해할 만한 해명이나 요인이나 말하자면 변명이라도 예.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또 외교 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천하람 위원장에게 그거를 물어보기는 좀 그러니까 네. 조금 바꿔서 네. 지금 방금 한일 간의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또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교과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교과서에서 독도 문제를 건드리고 굉장히 우경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서 보니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도대체 뭘 한 거냐? 저는 대통령 네. 지금 독도 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이라도 헬리콥터 타고 독도 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음. 지금 일본 언론이나 일본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통 큰 양보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면 네. 자기들도 물을 따르면 뭐 반을 따르니 하는데 일본에서도 잠깐 동안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뭐 여러 그 신문 사설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뭔가 성의 있는 조치를 하자.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성의 있는 조치는 개뿔 뭐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도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3자 변제안까지 내놓고 했는데 이거 다 무효화하겠다. 너네 정신 나갔냐 이거. 하고 저는 진짜 대통령 독도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 여기 대사 대리 그 영사죠.
그 사람도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인 게 네. 어디 나라 대사가 감히 초치당하는데 나와 가지고 바로 반박을 합니까? 보통 그것도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본국에 전달하겠습니다. 음. 정답이 있는 문제인데 정답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방자한 거거든요. 예. 이 사람도 그냥 본국으로 추방해 버려야 됩니다. 아그레망 박탈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외교에 있어 가지고 양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양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양보를 해야 저쪽에서 고마워하는 거지. 계속해서 양보하는 모습만 일관되게 보여준다 하면 그쪽에서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뭐 얕잡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쯤은 한 번 정도 대통령 입장에서 화해 무드 열심히 했는데 아쉬울 수 있겠지만 명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미국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너네 왜 그렇게 열심히 관계 개선해 놓고 확 틀어. 예. 일본이 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명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뭐 일본 쪽과 물밑 접촉도 뭐 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은 예. 저는 이거 강경한 자세 저는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근데 뭐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포지션에서. 지금 포지션에서 뭐 사실 매몰 비용도 있을 거고 외교 관계 속에서 이미 줄 거는 저희는 많이 줬잖아요. 이제 포지션을 틀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그걸 알고 막 일본이 계속해서 공격이라고 하긴 바로 그렇고. 그거죠.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정말 고도의 수싸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1대1 뭐 이렇게 교환의 법칙은 등가는 아니지만 때로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얻는 게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외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특히 무엇이 그러냐. 역사 문제까지는 이제 워낙 많은 얘기가 있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영토 문제. 예. 이 영토는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영토를 수호할 책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독도 문제는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에 대한 역사를 부정했던 그리고 그게 영토입니다. 예. 어떤 역사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존재하는 영토잖아요. 땅이에요. 땅이 우리 거야라고 지금 일본 너무 죄송합니다. 예. 일본 사람들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이거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다른 것도 문제지만 독도 영토권을 교과서에 싣고 그다음에 강제징용을 부인하고 자발적으로 했다. 예. 이런 망언들을 교과서에 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일본.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저자세 외교를 보여주고 나서 일본의 그 오만방자한 태도들. 대한민국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려요. 그래도 일본이 그래도 좀 뭐랄까 지금은 선거철이니까 일본도 국내 상황에서 그리고 또 교과서 문제도 뭐 바로 바꿨겠습니까? 그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다가 네. 중간에 또 이제 한국이 또 화해의 제스처를 펼쳤고 어쩔 수 없이 그 교과서는 나왔을 테고. 네, 뭐 물론 네. 엄밀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검정은 뭐 예전에 다 끝났고 문재인 그렇죠. 정부 때 다 한 예. 거고 뭐 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검정해 놓은 거 왜 못 바꿉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번에 갑자기 없앨 수는 없겠죠. 그쪽에서도 자기 네, 나름대로 네,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이 서술을 약간 약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독도에 대해서 우리 주장이 있지만 뭐 국제적으로는 한국 영토로 인정되고 있다라는 서술을 좀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 그래도 나름 일본도 성의를 표시하는구나 할 텐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나오니까 한국 정부로서도 좀 답답한 거죠. 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은 전술핵, 뭐 7차 핵실험, 임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그냥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 얘기를 좀 할게요. 뭐 이제 다른 입장도 있겠지만 지금 한미일 공조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미국에 끌려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구조 계획 자체도 저는 미국이 뒤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북중로의 삼각체제가 됐을 때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말 긴장 관계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려해서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냐? 우리 한반도의 운전자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미국에도. 우리가 할게. 일본에도 일본과의 뭐 관계도 있었지만 우리는 일본과의 경제적 교류 외에는 역사적인 부분만 갈등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했어요. 미국은 자꾸 미일 한을 같이 해서 나눠서 하자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말 고집스럽게 북한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풀게. 너희들은 도와주기만 해.
이런 관계에서 북한과 나름대로 처음에 정말 평화의 길이 열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들어오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깨지고 조금 좀 경직되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는 강대강입니다. 예. 그냥 쏴대고 그러면은 우리는 또 핵 부분에 대해서 핵을 또 탑재하겠다 하고 예. 저기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하면 불안한 건 국민이에요. 이런 거를 푸는 게 외교 안보의 예. 정말 지혜거든요. 예. 그냥 강대강으로 야 너희들 마음에 안 드니까 나도 힘 기를 테니까 너희들 힘 길어 한판 붙을까? 제일 쉬워요. 외교라는 건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에 대해서 뭐 저도 아쉬움을 많이 갖고 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과거를 과하게 미화할 수는 없다. 예. 문재인 정부가 나름 노력은 많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이게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되는 장면에서 저는 그 한계를 뭐 고스란히 노출했다고 보고 윤석열 정부도 담대한 어떤 그 협력 방안들을 나름대로 하고는 예. 있는데 참 북한과의 관계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이고 지금 북핵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사실은 한미 동맹이 어느 정도 우리 외교 안보 전략의 주춧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잘 안보를 잘 다지면서 또 외교적인 노력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또 G7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뭔가 성과를 보여주면서 이런 우려들을 많이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